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에는 고장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률은 낮아지게 되고 일정 시간 동안 고장률은 일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고장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산업안전기사 필기,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중 7번째 챕터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챕터는 어려운 부분이 딱히 없고 중요한 부분 한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위험성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노동자 참여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을 빼고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2017년 투쟁 끝에 법에 명시가 되었고 2020년도에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업장 모든 곳에 이 위험성 평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대표적인 기법으로서 체크리스트 기법이 있는데 해당 체크리스트 기법은 무엇이냐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체크리스트 기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읽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쭉 넘어가도록 하고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는 말 그대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위에서 나왔던 위험성 평가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란 설비나 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는 행위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리스크 평가와도 동의어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어느 곳이냐면 안전성 평가 6단계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단계의 순서를 암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성적과 정량적 방법에 대해서 구분하여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암기하면 좋지만 한 가지를 포인트로 둬서 암기를 한다면 나머지를 보다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순서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정량적인 평가 항목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따로 암기법을 사용해도 좋지만 굳이 암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를 보도록 하면 당연히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계 자료의 정비 및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작성 준비를 한 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성적 평가는 따로 수량이 없는 것으로 보다 더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적인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량적 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취급물질, 두 번째는 화학설비의 온도, 세 번째는 압력, 네 번째는 용량, 다섯 번째는 조작,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면 이 평가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4단계가 안전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이 재사례에 의한 재평가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결함수 분석인 FTA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 전체적인 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데 암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기법을 사용해서 암기한다기보다는 따로 표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자주 익혀준다면 필기는 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 눈에 익혔던 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실기 때 보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암기해줘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 있는 사업 제조 부분입니다. 이때 사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전기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이때 300kW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또 그에 따른 밑에 있는 부분들은 가볍게 읽으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 부분에서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이때 31m 밑줄,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의 냉동 혹은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이때 있는 숫자 부분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숫자 부분을 기준으로 암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그 다음 다섯 번째에 있는 저수 용량은 2천만 톤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굴착 공사는 깊이가 10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있는 부분은 조금만 바꿔서 내기 쉽기 때문에 숫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눈에 많이 익혀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제출 시 첨부 서류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따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암기법을 한다기보다 눈에 익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챕터 8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8 각종 설비의 유지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중요한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고장의 유형 중 욕조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 곡선을 보게 되면 고장률과 이때 X축은 시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에는 고장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률은 낮아지게 되고, 일정 시간 동안 고장률은 일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고장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반에 보게 되면 초기 고장 기간을 감소형,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우발 고장 기간으로 해서 일정형이라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모 고장 기간으로 증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초기 고장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보전 예방으로서 MP로 볼 수 있습니다. MP는 보전 예방입니다. 이 보전 예방은 초기 고장에 해당되며 이것 중에 디버깅 기간과 버닝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버깅 기간이란 무엇이냐면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디버깅 기간이라고 하고, 버닝 기간은 무엇이냐면 시운전을 하면서 고장률을 안전시키는 기간을 버닝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발 고장은 무엇이냐면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고장으로서 시운전 혹은 점검 작업으로 방지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보전에 해당되냐면 CM이라고 해서 계량 보전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모 고장은 예측을 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보전으로 볼 수 있냐면 PM이라고 해서 예방 보전에 해당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프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초기 고장에는 보전 예방이 해당되고, 우발 고장에는 계량 보전, 마모 고장에는 예방 보전이 해당된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MTBF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평균 고장 간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단어는 between이라는 단어입니다. between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장과 고장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으로서 고장 발생 시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평균 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MTBF 공식은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MTB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장 건수분의 총 가동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우측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의 기계를 100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 6회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때 총 고장 수리 시간이 15시간이었다. 이 기계의 MTBF는 약 얼마인가? MTBF는 고장 건수분의 총 가동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고장 건수는 6회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건수에는 6을 대입해주면 되고, 총 가동 시간은 100시간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시간을 빼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100시간 중에서 15시간은 수리 시간에 소모되었기 때문에 100-15인 85가 총 가동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5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14.16666이 나오는데, 여기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돼서 14.17이 나온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수리 시간을 빼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공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신뢰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 공식도 밑줄 치고 반드시 암기해 준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출제되지만 실기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공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도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갈 것. 그 다음 6번째, 평균 고장기간 MTTF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수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MTBF는 수리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수리할 수 없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둘 다 외워줘야 되는데 직렬계 수명은 MTTF 곱하기 n분의 1로 할 수 있는데 이때 n은 무엇이냐면 요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계 수명 공식도 같이 암기해주면 되는데 직렬이 더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병렬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본 동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 7과 챕터 8에 대한 것이 다 종료가 되었는데 해당 부분은 중요한 부분 한 3, 4개 정도만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먼저 챕터 7에는 안전성 평가 6단계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 항목은 무엇이 있었는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는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기한다기보다는 눈에 많이 익혀서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7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챕터 8 부분은 욕조곡선을 그려서 각각 고장이 무엇이 해당되는지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이 있고 이때 MP, CM, PM은 어떤 보전 예방이었는지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과 같이 중요한 공식들은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이 공식들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기출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2번에 대한 기출문제가 쭉 있다면 그 2번을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한 문제만 계속 푸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을 모아놓은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들게 되면 보다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단원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